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나름대로 제 딴에는 제 인생 성실하게 꾸려나가겠다고 열심히 살아온 저는 사정 모르는 남들 보기에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각자 사정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면 5만 가지 일이 다 있는 법이잖아요. 저도 남들 못지않게 적지 않은 사연 겪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 겪은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사실 제 자라온 환경만 생각해 보자면 딱히 고생이랄 거 해본 적 없을 정도로 부모님께 사랑 가득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제 입으로 직접 하기 민망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야말로 금지옥엽 귀한 집안 외동딸로 그야말로 저희 부모님의 하나뿐인 공주님 대접을 받으며 귀하게 자라왔어요. 이런 저와는 달리 저의 천생배필이라 여겨 평생을 함께할 것을 다짐했던 제 남편은 어릴 적 가정불화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전형적인 개천용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항상 궁핍 뺐던 가정환경 속에서 부모님 사이가 정다웠던 기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했던 남편이었어요. 서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일이 되었다느니 어쩌느니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가 서로를 원망하며 언성을 높이는 집안에서 자라난 남편이었으니 어릴 적부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컸던 마음을 타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점은 그래도 남편이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은 편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독하게 이 악물고 코피 흘려가며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취업 잘해야 내가 지금껏 이렇게 개고생해온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성적보다 낮춰 장학금 받으며 들어간 대학에서도 취업 스터디에 부족한 생활비는 잠 줄여가며 아르바이트로 충당해가며 독하게 공부해 번듯한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시아버지가 일찍이 지병으로 돌아가신 이후 가세는 더 기울었다고 하고 시어머니가 닥치는 대로 동네에서 허드렛 일 받아 일하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정도였던 모양이에요. 삶의 고단함을 소주로 풀며 그때마다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며 너만 아니었으면 하는 자식에게 절대 내뱉어서는 안 될 원망의 소리를 쏟아낸 시어머니를 남편 역시 순수하게 사랑하기가 어려웠겠죠. 웃기는 게 뭔지 알아? 그렇게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자기 인생 그렇게 된 게 전부 나 때문이니 나를 분풀이 대상으로 쓰더니 나 연봉 잘 주는 회사에 취업하니까 그때부터는 내 눈치를 살살 보는 거야. 제가 시어머니 될 분에게 좋은 감정 드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어요. 나한테 가족은 자기뿐이야. 나처럼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이 태어난 놈을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고 내가 부모 복은 없어도 처복은 넘치나 봐. 술만 마시면 괴로운 표정으로 지난날의 상처와 부모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곤 하던 남편은 항상 마지막에는 이런 말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 모습에 저는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는 술만 마시면 예전 상처받았던 기억이 아니라 나랑 결혼해서 살면서 행복했던 기억에 웃으면서 주정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가끔 저렇게 술 마시면 우울해하는 거 제외하면 최선을 다해서 제게 잘하려고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린 자식 앞에서 항상 서로를 헐뜯기에 여념이 없었던 제 부모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자기는 절대로 자기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짐이 허무하지 않게 저한테도 참 가정적으로 잘했고요. 워낙 어릴 때부터 제 앞가림 자기가 하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저보다 살림이 훨씬 더 손에 익어 있는 남편이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엉덩이 가벼운 남자였던 남편은
자기가 집안일 좀 더 하는 것 정도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생색 한 번 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 저로서도 이런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오죽하면 처음 남편과 결혼할 때는 남편을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시집 보내기 전에 딸 자식 가르친 것이 너무 없어 사위 보기가 민망하다며 더 살뜰하게 남편을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사람 좋아하시는 제 친정 부모님께서 처음에 사윗감으로 남편을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는 뻔했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줄 아는 건데,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반듯하게 잘 자란 거야 기특한 노릇이지만 아무래도 엄마 아빠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구나. 남편에게 좀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모님께 서운한 기분이 들면서도 마냥 부모님 원망만 할 수 없었던 것 또한 저 역시 그런 부모님 심정을 아주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만큼 저희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제게 더 잘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역시 딸 자식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러셨던 거지 애초에 사랑하는 딸이 좋다는 사람에게 끝까지 모지게 굴 수 있을 정도로 독한 분들이 못 되셨어요. 결혼 전부터 열심히 점수를 따려고 노력한 남편에게 결국 정을 주고 마신 부모님들께서는 결혼할 무렵에는 남편을 정말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기분이 좋으실 때면 아들 아들하고 부르시며 정말 잘 대해주셨습니다. 제 부모에게서도 그 정도의 애정을 받고 자라지 못했던 남편 역시 그럴수록 저희 친정이 더 잘했고요. 솔직히 당신이랑 장인 장모님이 지난 몇 년간 나한테 해주신 게 내 진짜 부모라는 사람들이 내 평생을 해준 것보다 훨씬 많아. 당연히 내가 잘해야지. 나 같은 게 어디 가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한테 이런 분에 넘치는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겠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을 때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게 아닌 것이 결혼 전부터 살뜰하게 남편을 챙겨주시던 친정 부모님께서는 결혼 후에도 살뜰하게 저희 신혼집을 들여다보며 저희가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딸이랑 사위 먹이겠다며 귀한 식재료로 바리바리 해다가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시곤 했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할 때 제가 처음부터 가능하면 저희 두 사람 힘으로 신혼살림 준비하고 싶다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뜩이나 부족한 자기한테 시집오는 장인 장모님께 손 벌리기를 죄스러워하는 남편을 배려한 것이었어요.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자면 그러는 와중에도 알게 모르게 친정 도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성이 차지 않으셨나 봐요. 저희 부부 살림살이에 부족한 것은 없나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 맞벌이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 딸 내외 밥 거르지 말라며 항상 좋아하는 것들로 집안을 가득 채워주셨죠. 이런 저희 친정 부모님 정성과 사랑을 생각하면 시가 상황은 그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 부모를 별로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편이었으니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최후의 최후까지 미뤄져서 결국 결혼 날짜를 잡고서야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남편의 모친에 대한 태도는 딱딱했고 시종일관 그런 아들 자식 눈치를 살피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 형식이가 이렇게 과분한 아가씨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나는 정말이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너희들한테 정말로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며 아들 눈치를 흘끗흘끗 보는 시어머니 말이 도리어 유복한 집안 출신 며느리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질 지경이었으나 저리 아들 눈치를 보는데 대놓고 내게 뭘 바라거나 하지 않겠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낳아준 친엄마라고
평생 쪽방살이 하던 모친을 지상층 벼뜨는 방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아들 입장에서는 취업 이후로 제 모친에게 드린 것이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뭐 하나 도와줄 형편이 못 되는 입장이었으니 아들 눈치를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싶었어요. 와중에도 남편이 시어머니 생활비 일부를 보태드린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손댈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이래저래 부족한 부모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었고 당신 신세의 고단함을 아들에게 퍼붓기는 했지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키워주신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결혼하고도 모친 생활비 일부를 보태줘야 한다는 것을 제게 미안해하는 남편이었지만 정말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까지 제 눈치를 살피는 남편이 안타까웠죠. 시가와 저희 신혼집은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서 어차피 직장 생활하는 저희가 자주 찾아뵐 일이 많지도 않았고 말이라도 제게 사근사근 잘 대해주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렇게 아들 며느리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어린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어 내 남편 술만 마시면 부모 원망이 쏟아질 정도로 크게 상처를 줬는지 하는 원망이 슬그머니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에게 싸늘하게 그지없는 아들보다는 그나마 며느리가 편하셨는지 은근슬쩍 아쉬운 것이나 필요한 것 얘기는 남편보다 제 쪽에 더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사근사근 잘 대해주는 게 꼭 며느리 예뻐서가 아니라 이렇듯 당신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적지 않다 보니 태도를 굽히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내 남편 상처받은 걸 생각하면 저 역시 냉정하게 굴까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일찍이 남편 여이고 혈육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과도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에게 더 아쉬운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상황이 딱하다는 생각도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아주 성가시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수도가 동파가 되었다느니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느니 아들한테는 입도 뻥끗할 못할 소리 며느리에게 전해도 그 정도는 못해줄 것도 아니다 싶어 이래저래 도와준 것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랑 같이 사는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하고 힘든 일 없게 해주는데 세상 만사 어떻게 다 좋을 수만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신경 쓸 부분 많은 시어머니도 그렇게 감당 못할 일이라고까지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저희 부부 사는 걸 보고 주변에서 참 사이좋다고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지인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쑥스러우면서도 제가 참 결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항상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였다 보니 서로의 지인 모임에도 항상 별일이 없으면 동반으로 참석하고는 했어요. 어려운 형편에 쉼없이 달려온 남편에 비해 지인은 제 쪽이 더 많은 편이었으니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저와 알아온 쪽이 훨씬 많았죠. 저 처음 결혼할 때 남편 본가가 그렇게 유복하지 않으니 저를 걱정했던 지인들도 결혼해서 남편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 보고 남편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는 벌써 결혼 3년차 넘어가는데 아직도 신혼이다 신혼. 아직 아기가 없어서 그런가? 그게 다 신랑이 잘하니까 그런 거지. 아직도 저렇게 자기 와이프부터 먼저 챙기는 걸 봐라. 당연하다는 듯 먹음직스러운 음식 저한테 먼저 덜어주고 살뜰하게 살을 발라주는 모습에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 같이 사는 지금도 항상 남편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으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먹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참 새삼스럽더라고요. 남자 딴 거 없어. 자기 부인한테 자상하게 잘하는 남자가 최고라니까. 그래, 마누라한테 잘하는 남자가 자식한테도 잘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부인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짓궂은 제 지인들이 그리 축혀 세우며 깔깔대니 남편 얼굴도 쑥스러운지 벌겋게 달아오르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민망하기는 했지만 아무렴 부부 사이 나쁜 것보다야 주변 사람들 모두 입을 모아 칭찬이 자자한 사이좋은 부부로서 부러움을 사는데 그게 기분이 나쁠 리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저와 결혼해서 한결같이 잘해주고 저와 잘 살아주는 남편에게 저도 항상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고마운 만큼 내가 저 사람 지난 상처를 더 보듬어주고 잘해야겠다는 결심이 퐁퐁 샘솟았죠. 그러고 보면 저희 두 사람을 처음 소개시켜 주었던 지인 역시 처음부터 남편의 사람 됨됨이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했습니다. 제게 꼭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사람 두 사람이 꼭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다며 앞날을 축복해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인은 제 예전 직장 동료였는데요. 대학 갓 졸업하고 지금의 직장으로 옮기기 전 잠깐 다녔던 첫 직장이었어요. 사실 직장 생활 중에도 그 동료와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갓 입사한 신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꽤 쌓인 그 직장 동료 일을 제가 자주 도와준 정도였습니다. 여상을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첫 직장이라는 곳에서 그 동료는 일 실수가 꽤 잦은 편이었어요. 아니 벌써 몇 년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신입만도 못해. 이래서 학벌 무시 못하는 거야? 실수는 실수라지만 학벌까지 들먹이며 모멸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수치심에 얼굴이 벌개져서 꾹 참고 있는 그 동료를 보자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한데 같이 사회생활하는 또래끼리 힘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린 제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사 몰래 제가 먼저 그 동료 실수한 걸 잡아내면 조용히 불러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회사의 면접 기회를 얻게 되어 금방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그러고도 그 동료, 그 회사 좀 더 다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잊히는 듯 했으나 저희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반갑게 제게 인사를 하는 바람에 밥 한 끼 하면서 이래저래 근황을 묻게 되었죠. 사실 제가 전 직장에서는 워낙 모자라게 행동한 부분이 많아서 영주 씨한테 패도 많이 끼치고 영주 씨도 신입이라 정신없었을 텐데 나까지 챙겨주느라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전 직장에서는 워낙 주눅이 많이 들어 길게 말도 몇 번 해보지 못했는데 지난 일이 고마웠다며 적극적으로 제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 직장 동료와 그렇게 간간하게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는 제의에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거죠. 남편하고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후배라고 했는데 사실 둘 사이에 크게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 직장 동료의 오빠와 남편이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피차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차에 머리가 좋았던 남편이 오빠 공부를 많이 도와주어 덕분에 사람 구실하고 산다며 온 가족이 남편을 은인처럼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게 소중한 남편 소개해 준 사람이니 제게도 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예전 직장에서처럼 무시당하지 않고 서름 겪는 일 없이 잘 살았으면 싶었는데 사실 그 지인의 인생사 그 녹록지는 않는 편이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한 1년쯤 되었을까. 갑작스럽게 청첩장을 받게 되어 만났더니 벌써 뱃속에 아이가 넉 달이 다 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곧 결혼할 신부의 안색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심 가득한 얼굴에 급하게 아이가 생겨서 하게 된 결혼이라는 걸 눈치채지 않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부부간 불화로 이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이는 지인 쪽에서 데려와서 키우게 되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영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 소식 전할 때부터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만 이런 제 걱정이 기우가 될 정도로 잘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축의금도 넉넉하게 해두었는데 결국에는 홀로 힘들게 아이 키우는 신세가 된 지인이 안타까웠어요.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희 부부 주선자이기도 하고 또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컸던 남편 생각하니 아이가 많이 안쓰럽기도 해서 그 후로 몇 번 아이 선물도 챙겨주기도 했어요. 결혼 전에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으니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민망했던지 그 지인 쪽에서 좀처럼 제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어 예전보다는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명절 때나 일부러 저장해둔 아이 생일 같은 때는 꼭 연락하고 성의 표시나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 시간 될 때 같이 만나지. 그 사람도 주미 씨한테는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잖아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전하면서도 서둘러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지인 탓에 선물 전할 때 잠시 잠깐 보는 거 말고는 길게 이야기를 나눌 새도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여유 있게 남편하고 함께 시간 잡아 아이도 불러서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싶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저희 부부 얼굴 보기도 민망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아버지가 영 됨됨이가 좋지 못한 사람인지 제대로 양육비도 주지 않는 것 같던데 아이 키우면서 여자 혼자 일해서 생활 유지하는 게 얼마나 팍팍할지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지인의 좋지 못한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부부관계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까지 있는데도 결국 오래 살지도 못하고 절이 된 지인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니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결국 결혼관계라는 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새삼스레 들었고요. 그만큼 저와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자잘하게 시어머니 문제로 골치 아플 일이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과 둘이 사는 집은 항상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데 항상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죠. 이제는 제게 하나 남아 계셨던 부모님인 친정엄마마저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두 분의 유일한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제게 피가 이어진 가족은 두 분뿐이었어요. 당연하게도 부모님을 모두 잃은 제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 못지않게 제 옆에서 많은 눈물을 쏟으며 보잘것없던 사위도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분이라며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니 자꾸만 저도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가족 간 사이가 워낙 좋았던 탓에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너무 힘겹게 느껴지더라고요.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는 부모님이자 가슴속 깊은 고민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도 했어요.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세상에서 제일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을 차례로 잃고 나니 내가 정말로 고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속에 뻥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라도 없었으면 정말 어땠을까? 어떻게든 꿋꿋이 버티고 자리를 지키다가도 문득문득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워 정신을 놓을 정도로 오열하다 보면 제 옆자리에 굳건하게 버티고 서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 이 빈소에서 든든하게 상조 노릇을 해준 남편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의 이 아픔을 견딜 수나 있었을까 생각하면 남편에게 다시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항상 제 곁을 지켜주셨던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는 실감이 들 때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 인사 나누면서 너무 많이 울지 않기로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엄마와 약속을 했는데 또다시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결국 화장실로 뛰어가 정신없이 오열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내 새끼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사위에 있어서 고맙다 고맙다 하시며 남편 손을 잡아주셨던 엄마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남편이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못난 딸 자식 대신 홀로 엄마 빈소를 지키고 있을 걸 생각하면 내가 얼른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쉽게 추스러지지 않는 감정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이러고 있을 순간에도 생전 인복이 많으셨던 우리 엄마 지인분들이 저 위로해 주겠다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리 감정을 추스르고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에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오열을 반복하는 아내 때문에 정작 밤새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한 내 남편 생각하면 참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엄마 잘 보내드리자는 마음을 다시금 굳게 먹고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려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주변이 웅성웅성 소란스러웠어요. 저희 엄마 빈소로 가까워질수록 요란스런 소리가 더해지는 것을 보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뛰다시피 엄마의 빈소로 들어섰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 미친 것이! 사돈 가시는 길 지켜드려야 한다며 일찌감치 와 계셨던 시어머니가 웬 여자 하나랑 드자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 영정사진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서 머리채까지 뜯으며 뒤엉켜 있는 시모와 한 여자 모습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주변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난장판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르는 사이 머리채를 잡힌 시모의 앙칼진 목소리가 빈소를 울렸습니다. 이 미친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는 차에 시어머니에게 붙잡힌 머리채를 털어내며 악에 받친 눈을 한 여자의 얼굴이 제게도 퍽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니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바락바락 악을 쓰며 시어머니에게 눈을 까대짓고 내 엄마 빈소에서 발광을 하는 여자의 얼굴은 바로 저와 제 남편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던 그 지인이었습니다. 그 뒤로 얼굴이 허옇게 질린 채 헐레벌떡 달려온 남편이 두 여자를 뜯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네가 미치지 않고서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기어와? 이게 다 된 밤에 채 뿌리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시끄러워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라냐? 둘 다 당장 나가요. 내 앞에서 항상 기죽어 있고 양순한 모습만 보이던 지인이 미친 여자처럼 날뛰는 꼴도 이질적이었지만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시어머니와 지인이 이렇게 머리채까지 뜯어가며 악을 쓰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가뜩이나 있는 대로 눈물을 쏟아 기울었던 몸이 휘청했어요. 순간 그런 저와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가 기함을 했습니다. 아이고, 새아가 앞에서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것이 미친 모양이다. 나! 조문객들이 시끄러운 상황에 웅성웅성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진땀을 빼던 시어머니가 나가지 않겠다고 난리침에 버티는 지인을 우악스럽게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한참을 밖에서도 악쓰는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려던 것을 남편이 막아섰어요. 요새 제 사는 게 많이 팍팍한 모양인지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모양이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끼리 좋게 지내지는 못할 망정 내가 참 당신 볼 면목이 없다. 그러고 보니 지인이 남편 고향 친구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한들
저희 친정엄마 빈소에까지 찾아와 시어머니와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 일이 설명되지는 않았으나 어찌되었든 제 어머니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웅성대던 조문객들도 이내 제게 다가와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고 저 역시 조금은 얼떨떨한 채로 그 상황을 일단 그렇게 넘겼어요. 그러고도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조문객분들 맞이하느라 정신 없었고요. 한바탕 손님들을 치르고 나와서 결국은 몸이 못 견뎠는지 그제야 수마가 무겁게 제 눈꺼풀에 내려앉았습니다. 꿈에서는 엊그제 떠나보낸 저희 친정엄마가 하염없이 눈물만 쏟고 계셨어요. 당신 떠날 때도 우리 딸 아프면 안 된다면서 많이 울지 말라 신신당부하셨던 분인데 제가 엄마 왜 우냐고 아무리 묻고 애를 태워도 하염없이 눈물만 쏟는 엄마 모습에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번쩍 눈을 떴더니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잠든 지는 채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엄마가 왜 그렇게나 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건지 심장이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불현듯 아까 내 엄마 영정사진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갖은 추태를 부리던 두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몸도 마음도 정신이 아니어서 지나갔던 것이 더없이 불길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 장례에 온 신경이 쏠려 방금 상황을 다시 묻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장지까지 모시고 난 후에 남편은 회사에 복귀를 하고 저는 짧은 휴가를 받아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와중에도 엄마가 제 뺨을 쓸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 짧은 순간의 꿈이 머리에서 도무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게 계시처럼 느껴졌어요. 절대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될,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무언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이상하지만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들자 그렇게 멍하니 집안에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엄마 떠나보내고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욕이 없던 제가 서서히 일상을 되찾자 눈에 띄게 안심한 기색이었어요. 끼니도 거르다시피 하던 제가 제법 음식도 잘 넘기기 시작하자 당신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이라도 하고 오자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지 말고 집으로 어머님 모셔서 식사 한번 하자. 어머니까지? 제 모친 좋아하지 않는 남편의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제가 그 후로 더 입을 열지 않았고 모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보다 어머니 떠나보낸 제 기분을 먼저 살펴야 했다고 생각했는지 남편도 곧 수긍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가가 손끝이 야물어서 참 예쁘게 해놓고 산다. 늘 그렇듯 아들 눈치를 슬슬 보며 어색하게 저희 집에 입성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워낙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려고 들어서 신혼집 입주할 때 제외하고는 와본 적에 손에 꼽는 시어머니였어요. 사돈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한상 거하게 얻어먹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음식 냄새는커녕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집안 분위기에 주춤거렸습니다. 서로 대면대면 멀뚱하게 바라보고 있는 어색한 모자 관계였으나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끈끈하게 짝이 없었던 두 사람을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침착하게 준비했던 서류를 꺼내놓았어요. 이게 뭐야? 여보. 대답도 않는 제 눈치를 보며 서류 봉투를 열어본 남편이 사색이 되어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헐레벌떡 그걸 주워본 시어머니 얼굴에는 핏기가 죄에 다 날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이혼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그렁그렁한 남편 얼굴에 제 마음이 더 아팠을 텐데
모자가 제 앞에서 경악해 부산을 떠는 꼴을 보는데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나 말고도 며느리가 있는데 굳이 나까지 이 집구석에 들어앉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생뚱맞게 들리는 제 한마디에 절박하게 외치던 두 사람이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듯 동시에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그래요. 할 말이 없어야죠. 저것들이 인간이라면 모든 걸 안 제 앞에서 어떻게 감히 주둥이를 놀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했던 지인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사이에 그들의 고향에서 벌어졌던 일을 심부름센터에 의뢰했습니다. 반은 직감이었고 반은 제 불길한 생각에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게 된 진실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 근처에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던데요. 남편분하고 그 여자 꽤 오래 만난 사이라는 거. 나와 남편을 소개시켜 주어 결혼까지 이르게 했던 그 여자. 자기가 살면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내 앞에 처음으로 남편을 들이밀었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사실 남편의 오래된 상간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소문한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기는 했지만 그 둘의 사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오래되었어요. 두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정분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남편과 결혼한 게 제가 아닌 그 여자라고 알고 있는 남편 고향 어르신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는 충격의 분노에 손이 벌벌 떨렸지만 이내 그러지 못할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동네라면 정말 지긋지긋해. 남편이 제 부모나 고향에 대해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도 고향 사람을 아무도 초대하지 않을 줄은 몰랐던 제게 단호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치가 떨렸으면 그럴까 싶어서 저도 더 이야기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정작 저희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었던 그 여자가 갑자기 독감이 심하게 걸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며 어색한 목소리로 연락을 주었던 것이 퍼뜩 떠올랐어요. 그래요. 오지 못할 만도 했죠. 제 손으로 물색한 부잣집 여자를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찍어붙여 올리는 결혼식인데 아무리 이런 미친 짓거리를 벌인 여자라 할지언정 감히 우리 결혼식까지 나타날 생각은 못했겠죠. 아니, 제가 찍어다 붙이고도 다른 여자가 제 남자 옆자리를 차지하는 꼴을 도무지 보지 못해 그리했을 것이 더 타당했을 겁니다. 고객님 시어머니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집구석 집불도 없는 거랑 제 잘난 아들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반대를 해서 여자가 집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더라고요. 역시 신모가 이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있는 집안 며느리 앞에서 살살거리던 비굴함은 저처럼 없는 집 자식에게는 전혀 발휘되지 못했겠죠. 제 유일한 돈 나올 구석인 아들에게 기생에 살 저 같은 여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심호였습니다. 그들 뒤에 상상도 못할 더 더러운 작당이 숨어 있었다는 건 심부름센터에서 찾아준 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쁜 놈. 내가 저 위에서 무슨 짓까지 했는데 나같이 가진 거 없는 것이랑은 못 맺어준다고 제 어미가 그 난리를 쳐서 제 주제에 어디 넘보지도 못할 부잣집 딸까지 갖다 붙여준 나를 배신하고 그 여자 재산 한탕하면 나 며느리로 받아주겠다며 그 미친 할망구 모욕까지 다 받아준 나를.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술에 의존하게 되었는지 지인의 술집에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던 저를 저버린 남자와 그 어미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애 키우며 안 됐다 싶어 내버려 두던 술집 주인이 하도 발광을 해서 손님까지 떨어지게 만드니까
악심을 품고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했던 녹음이 제게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겁니다. 듣자니 불륜 지가 해놓고 뭐가 억울하다고 큰 소린지. 그러다가 주위에 사람이 다 떨어지지 싶어서 오래 엮여봤자 좋을 것 없다 싶어 저거 녹음하고는 나도 아주 학을 떼서 우리 집에 와서 추태 부릴 생각만 하면 확 쫓아내버렸지. 근데 이거 돈 진짜 주는 거 맞죠? 아무 죄도 없는 여자, 제 남자한테 붙여 유부남까지 만들어 놓고도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인간에게 오래 두고 지낼 멀쩡할 인간이 붙을 리가 없죠. 그 녹취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람을 시작부터 바보로 만들고 기만했던 것들. 감쪽같이 나를 속이고 좋은 남편인 양 행세한 추악한 놈. 믿고 사랑했던 만큼 나를 가지고 논 인간들을 짓밟아 놓겠다는 결심이 꺾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둘 부정의 흔적은 제 손으로 직접 찾아냈습니다. 믿을 때는 손도 대지 않았던 남편 휴대폰은 당연히 믿어주는 저 때문인지 아주 손쉽게 털어낼 수 있었어요. 떡하니 남자 후배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번호는 제 휴대전화에도 당연히 있는 번호였고, 그렇게 결혼 후에도 그들이 더러운 만남을 이어간 것을, 그리고 그들 사이가 어쩌다 파국으로 이어졌는지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죠. 저 둘 한창 사이가 좋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이란 작자는 곧 저와 이혼하고 돌아올 거라 약조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를 만나고 저희 친정 부모님을 만나 제가 지금껏 살아왔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환경과 대접을 접하게 되니 제게 이런 대단한 신부감을 대령에 바치기까지 한 여자에 대한 의리는 그만 습자지처럼 얇아지고 만 것이죠. 서로 사이좋게 이어지던 연락은 곧 여자의 일방적 연락으로 이어지고, 저랑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며 중간에 한번 헤어진 적도 있더군요. 그 직후가 바로 그 여자가 혼전 임신으로 급히 결혼한 때였습니다.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아무 남자나 잡아 아무렇게나 결혼했다가 애만 달고 이혼했던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여자 신세가 안 되었다고 그 자식 새끼 선물까지 사다 바쳤다니. 그러고 이혼해 혼자 되고는 다시 남편에게 받아달라 매달린 여자였어요. 남편은 저랑 이혼할 생각은 절대 없다면서도 그 여자랑 놀아나긴 잘도 놀아놨더군요. 모텔 결제를 현금으로 하면 뭐합니까? 지들끼리 무슨 짓을 하면 놀았는지 저들 주둥이로 휴대전화에 증거를 떡하니 남겨놓을 거면 말입니다. 여보, 그 여자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스쳐 지나간 옛날 인연일 뿐이야. 바로 얼마 전까지도 신나게 재미 볼 거 다 봐놓고는 너란 인간은 참 밑바닥이다. 너 같은 걸 좋은 인간이라 철석하지 믿고 맡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 미안하지도 않아? 아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 형식이한테는 아가 너밖에 없어. 입 닥쳐요. 어떻게 엄이란 것이 아들 앞세워 장사를 할 생각을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믿고 만나는 남자한테 여자 갖다 붙인 그 여자도 미친년이지만, 제 아들 만나는 여자한테 돈 많은 집 여자 구해오라는 당신도 미친년이야. 이제 우리 엄마까지 떠나고 없으니까 우리 친정재산 당신 것 될 줄 알았어? 착각도 만만이다. 내가 니들 같은 것들 가만히 둘 것 같아? 부셔버릴 거야. 내 엄마 마지막 하시는 길까지 나타나서 망쳐놓은 버러지 같은 것들 다 밟아버릴 거야! 여보 제발 이러지 마. 그 여자 따위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어. 나한테는 당신뿐이야, 여보. 저랑 죽어도 이혼 생각 없다던 그놈 말이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결혼 전에도 제 아들한테 찍어붙일 주제도 못 되던 것이 이제 다른 놈 새끼까지 달았는데 언감생심 감히 누굴 탐내느냐며 매몰차게 내친 시모 역시 마찬가지겠죠. 더럽기로서는 새 인간이 마찬가지였으나 혼자 배신당했다며 감히 그 뻔뻔한 낯짝을 내 엄마 빈소에까지 쳐들고 나타난 여자 하나만 속에서 천불이 났겠죠. 더러운 모자에게 이혼 소송장 전한 그 순간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였어요.
애초에 철저하게 주저앉힐 작정이었으니 반격할 시간조차 갖지 못할 때 통보할 생각이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완벽하게 준비된 거액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작당하고 남의 집 재산을 털어먹을 작정이었으니 사기니 혼인 무효니 걸 수 있는 혐의는 죄다 걸어두었습니다. 하나라도 송사가 많아야 쥐뿔도 없는 저 집구석에 더 빨리 주저앉을 수 있겠죠. 나를 감히 제 남자한테 갖다 바친 정신나간 여자도 처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불륜 소식을 전 남편에게 먼저 전한 덕에 애가 내 새끼는 맞느냐며 그 여자 직장까지 찾아가 아주 불쏘시개를 만들어 놓았더군요. 남자를 골라도 꼭 지 같은 걸 골라서는 원래도 애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던 작자니 진짜 애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전처에게 엿먹은 게 분해서 행한 분풀이에 불과한 걸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여자 평판이야 밥벌이도 어려울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졌겠지만요. 제가 건 상간녀 소송까지 더해 더 피할 곳도 없는 궁지까지 몰린 여자가 개거품을 물고 감히 제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너는 뭐가 잘났는데? 너는 남편의 재산에 다 가졌잖아. 나한테는 생전 한 번을 안 그러던 남자한테 너는 마님 대접, 공주 대접 다 받았잖아. 뭘 잘했다고 감히 제 앞까지 기어와서는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는 듯 서럽게 우는 여자 꼴은 그저 경멸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멍청한 것이. 뺨은 어디서 맞고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를 하고 있어? 예, 너도 참 신세가 불쌍하다. 내가 길바닥에 갖다 버린 그 남자는 아직까지 나 말고 지 인생에 여자는 없다면서 참 구질구질하게도 매달리던데. 너는 그런 걸 뭐가 그렇게 좋다고 비빌기면서 살았다니? 내가 버린 것조차 제대로 못 주워 먹는 주제에 고립인 것도 정도 것이지 어떻게 여길 기어올 생각을 다 했대? 나 같으면 너무 비참해서 감히 내 앞에 나타날 생각조차 못했을 텐데 역시 자존심 다 팔아먹은 것들 생각은 다른가 봐? 뭐가 그리 억울하다고 가슴까지 뜯어가며 꺽꺽 곧 죽을 듯 울어제끼는 여자를 아주 한껏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래봤자 제 주제에 날 어찌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초라하게 사라지는 여자 인생이 더 망할 때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속이 후련해졌어요. 당연하게도 저는 이혼을 했고요. 워낙 죄질이 나빠 전 남편 놈이나 전 시모 쪽이나 갖가지로 걸어둔 송사를 통해 제가 원하던 바 가뜩이나 비리비리한 집구석 2번 다신 일어설 생각조차 못하도록 아주 제대로 부숴놓았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도 그렇지만 송사 수습한다고 팔자에도 오는 변호사 비용에 집도 절도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개천 용 주제에 저놈이 뛰어봤자 벼룩이죠. 뒤에서 쉬쉬하면 몰라도 요즘 세상에 이 정도로 더러운 추문 있는 놈이 백도 없이 올라가긴 힘들어요. 아마 대놓고 그 이유로 내쫓지는 못하겠지만 건수 생기면 가장 먼저 정리될 게 바로 그런 인간이랍니다. 더럽고 흉악한 소문으로 직장에서 낯짝도 못 들고 다니겠지만 저한테 한참은 더 갚아야 할 돈을 생각하면 그 오욕을 감내하면서라도 허튼 생각은 못할 겁니다. 시모 사는 곳도 없는 집안이라지만 딸 자식 이용해 팔자 망치고 악랄한 짓은 다한 여자 잡아 죽이겠다며 쑥대밭이 된 통에 야반 도주하듯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아들한테 외면받던 여자가 당신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느니 기어이 아들놈한테 버림받았으니 그 여자 말년도 사납네요. 그 동네에서 드물게 서울까지 올라와 좋은 직장 다닌다던 놈이 무슨 추잡한 짓을 했는지 소문이 자자하다니. 여기 떠봤자 갈 곳 없는 빈털떨이 신세된 놈, 남은 인생이 제대로 고달파진 것은 기정사실이겠죠. 여러 일이 있었으나 그것도 이제 지나간 일이네요.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남들 평생 겪을 상상조차 못할 험한 일을 겪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은 아닌가 봐요. 다행히 주변 지인들도 저를 많이 챙겨주었고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봤자 제 마음만 좀먹는 일이고요. 저런 버러지들한테 당하기 전에 먼저 선수치고 복수 제대로 해준 것만 해도 성공했다고 믿고 살려고요. 무엇보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딸내미 인생 저희 엄마가 구해주신 거라 꿈에까지 나타나 눈물로 제 인생을 건져주신 엄마 덕에 다시 찾은 생이라 여기고 제 인생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